구름빵 아시죠? 이 구름빵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동 문학 작품입니다. 백희나 작가가 2004년도에 발표한 작품인데요. 이 백희나 작가가 스웨덴에서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백희나 작가가 세계 최고의 문학상인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기념상 이 알마를 수상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2020년 3월 31일 스웨덴에서 직접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백희나 작가가 이 구름빵 때문에 굉장히 사실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직도 사실 이 구름빵에 관련한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 알마에 대한 부분을 좀 알아볼까요? 이 알마는 현재 스웨덴 예술위원회에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어요. 말괄량이 삐삐롱 스타킹의 저자인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작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스웨덴에서 만든 기념상인데요. 2002년도부터 계속 매년 한 명씩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상의 의미를 두는 이유는 문학계의 노벨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권위 있는 상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백희나 작가가 최초로 받은 겁니다. 이 구름빵을 비롯해서 현재 한 13작품 정도가 지금 백희나 작가가 작품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 구름빵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아에서는 현재 세 번째로 수상자로 지금 선정이 됐어요. 중국하고 일본 출신 작가가 됐고 우리가 세 번째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백희나 작가가 정말 힘들다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메모리얼상을 수상을 했는데 아동, 청소년, 성인 동화 이쪽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이 백희나 작가를 이야기할 때 항상 구름빵에 관련한 불공정 계약 이 건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계약서상 백희나 작가가 2004년도에 구름빵을 출판할 당시 출판사와의 계약 조건에서 모든 저작권을 출판사에 양도한다고 하는 그 당시의 매절 계약, 저작권 양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불공정 거래 계약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서류상, 계약서상 모든 권리가 출판사에 넘어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계약을 할 때 백희나 작가는 계약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러 시리즈 중에서 한 권만 모든 권리를 출판사에 넘기는 조건으로만 계약을 하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출판사에서 당시 다른 작가들도 같은 이러한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백희나 작가도 이렇게 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2004년도 백희나 작가는 지금의 백희나 작가처럼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신인 작가 중에 한 명이었어요. 따라서 그 당시 백희나 작가가 자신의 주장을 출판사에게 강력하게 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작권을 양도할 당시에 백희나 작가는 출판사로부터 8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책이 추가로 10만 권 이상이 팔리면 1000만 원을 더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한 45만 권 정도가 팔려서 추가 인세로 1000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1850만 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름빵이 계속해서 흥행을 하면서 2차 저작물에 관련한 계약을 출판사가 다른 곳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매출이 많이 발생을 하고 실제 흥행을 많이 했어요. 뮤지컬 공연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가 많이 나오면서 어떤 연구기관에 의하면 4,400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보고 자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4,40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한 게 아니라 4,400억 원의 부가 경제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매출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4,400억 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면서 2014년도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립니다. 제가 그때 그 토론회에 직접 참석을 했었는데요. 창작자 보호법, 백희나 조용필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2014년도에 국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때 이제 배재정 국회의원이 당시 이 자리를 마련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자리에
이제 실무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때 이제 참석을 같이 했었는데요. 이때 이제 백혜나 작가랑 이렇게 만나서 이 토론회 마치고 나서 직접 이렇게 사진도 찍고 했습니다. 이때 저는 이제 백혜나 작가를 처음 만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때 나왔던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희나 작가가 자신의 모든 권리를 양도했을 당시에 실제로 자신은 정확히 저작권이 무엇인지도 잘 몰랐고, 그리고 업계의 관행에 따라서 출판사가 제시하는 계약서 내용대로만 했고, 그 다음에 자기는 자신의 책에 대한 그 책 한 권만 출판하는 조건으로 해서 모든 권리를 넘기는 줄 알았는데 2차 저작물에 대한 부가적인 모든 비즈니스에 대한 권리까지도 같이 넘겼다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실제 관여하지도 않은 다른 여러 종류의 책도 자신의 이름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진짜 안타까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구름빵의 주인공 홍씨와 홍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홍비는 실제 백희나 작가의 딸 이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희나 작가 입장에서는 자신의 모든 저작권의 양도로 인해서 자신의 딸 이름으로 된 이 구름빵의 메인 캐릭터인 홍비의 이름이 무차별적으로 재생산되고 다양한 2차적 수작물이 나오는 것을 평생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백희나 작가의 마음이 이해 가시죠? 이러한 여론에 따라 당시 분위기는 출판사가 백희나 작가에게 저작권을 다시 돌려주는 쪽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회에서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도 실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백희나 작가에게 권리가 와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출판사가 권리를 넘겨주는 그 과정에서 본격적인 백희나 작가와의 갈등이 시작이 됐어요. 그 과정에서 사진 저작자가 공동 저작자가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재판까지 백희나 작가가 직접 해야 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출판사로부터 권리를 양도 받는 조건과는 별개의 문제였던 것 같은데 출판사가 그 조건을 제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백희나 작가는 단독 저작자라고 하는 그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 별도의 소송을 한다고 시간을 좀 보냈고, 그 이후에 다시 출판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출판사가 제시한 조건이 처음의 이야기와 다르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출판사가 돌려줘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출판사가 먼저 여론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돌려준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지 출판사가 계약서를 원상 복구해야 될 의무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백희나 작가가 저작권을 돌려받은 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백희나 작가는 불공정 계약을 주장하면서 실제 출판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소송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현재도 지금 소송 중인데요. 1심과 2심에서 백희나 작가는 전부 패소했습니다. 1심 결과를 백희나 작가는 이렇게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알려줬는데요. 정말 많이 안타깝습니다. 2심 결과도 역시 패소를 했는데요. 2심 결과는 올 초 1월 달에 법원에서 나왔죠. 2심 재판에는 우리나라 저작권계에 아주 이름되면 알만한 최고의 전문 변호사가 함께 했지만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마지막 대법원 재판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대법원 재판에서도 만약에 최종 패소하게 될 경우, 즉 출판사가 백희나 작가에게 저작 재산권을 돌려줘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러한 결론이 나온다고 하면 백희나 작가가 모든 비용을 다 물어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소송 비용이고 있죠. 백희나 작가가 구름빵을 통해서 받은 돈은 1,85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소송 비용은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백희나 작가 입장에서는 이 구름빵을 통해서 번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구름빵 때문에 자기가 더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러한 지금 상황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자, 이런 상황에서 백희나 작가가 사실 새롭게 창작을 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창작자가 어떤 법적 분쟁에 빠지게 되면은 사실 새로운 창의력이 발휘되기도 어렵고 또 멘탈이 무너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되겠죠. 자, 이러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전화 한 통이 옵니다. 바로 스웨덴에서, 스웨덴 예술위원회에서 백희나 작가에게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것이죠. 그러니 백희나 작가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마음의 위로가 됐겠습니까? 지금까지 사실 백희나 작가가 구름빵을 통해서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더 많았습니다. 자신의 딸 홍비 이름까지도 그 캐릭터로 썼기 때문에 사실 굉장한 충격이었겠죠. 앞으로도 백희나 작가는 영원히 구름빵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구름빵에 대한 작품의 평가, 그리고 백희나 작가가 구름빵을 만든 그 결과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백희나 작가를 응원하고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계약에는 실패했지만, 저작권을 잘 몰라서 백희나 작가가 정상적인 계약을 하지 못했지만, 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응원하고 있어요. 백희나 작가가 구름빵 관련한 소송을 하는 이유는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후배 작가들의 권익을 위해서, 그리고 각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창작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소송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실제로 2014년 이후 백희나 작가의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부는 표준계약서 작성 등을 활발히 하면서 작가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백희나 작가의 이 사연이 사실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출판사가 원래대로 그 권리를 되돌려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실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앞으로 백희나 작가에 여러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자, 백희나 작가의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기념상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받은 이 상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길 바랍니다. 긴 영상 함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광수 강사였습니다.